당신이라면 자식에게 어디까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한 아버지의 선택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원은 없다. 내 차든 집이든 스스로 해결해. 제 말이 끝나자 영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당혹감과 배신감이 번갈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은 내가 했다. 너무 많이 주고 너무 늦게 깨달았지. 저는 탁자 위에 놓인 차 열쇠를 손가락으로 밀어냈습니다. 제가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사줬던 그 차, 이제는 필요 없다고. 더 좋은 새 차를 사달라는 아들의 뻔뻔한 요구가 아직도 귓가에 쇳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돈이 얼마인지 알기나 하니? 내 미국 유학 학비, 결혼 비용, 미국 생활비, 내 퇴직금의 절반이 너희에게 갔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 한 번쯤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공감된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영우의 입술이 경악으로 떨렸습니다. 제 눈에는 그가 처음으로 제 노후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저는 부탁한 적 없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내 아들은 이렇게 변했을까요? 모든 건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 한도현, 65세의 평범한 은퇴자였습니다. 40년 가까이 다닌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그럭저럭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아내와 함께 가끔 해외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챙겨주며 소박하지만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 영우가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서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요. 식탁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던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30을 바라보는 나이에 갑작스러운 유학이라니. 영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했지만 늘 자신의 꿈을 찾지 못한 듯했습니다. 갑자기 유학은 왜? 아버지, 지금 다니는 회사로는 미래가 없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면 더 좋은 회사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소정이도 같이 가려고요. 소정이는 영우의 여자친구였습니다. 키가 크고 눈매가 날카로운 여자. 둘이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함께 유학을 간다는 얘기는 처음이었지요.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냐? 유학 가기 전에요. 소정이 부모님도 동의하셨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면 지원해줘야 하지 않을까. 제 아버지는 저에게 대학 등록금조차 제대로 대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늘 그것이 서러웠고 제 아들에게는 그런 서러움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지요. 비용은 얼마나 들지? 영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대학원 2년 과정이고 학비랑 생활비 합쳐서. 그가 말한 금액을 듣고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계산해 보았습니다. 제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 들어갈 액수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저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희생하는 아버지가 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필요하겠구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들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는 부모가 해줘야지. 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결혼식은 생각보다 화려했습니다. 이소정의 부모는 딸의 결혼에 크게 신경 쓰는 듯했지요. 너희 장인어른도 대기업 이사님이라며 체면 깎이지 않게 해야지. 저도 체면을 생각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영우와 소정이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이 다음 장면에서 예상치 못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첫 학기 학비와 6개월치 생활비를 미리 보내주었습니다. 이후로도 석 달마다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했지요. 영우는 가끔 전화를 걸어 학교 생활이 어떻고 소정이가 어떤 일을 시작했다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배운 걸로 나중에 꼭 성공할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들었지만 아들의 성공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니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내가 보내는 그 돈이 어떤 진실을 감추고 있었는지를. 아내가 당신, 우리도 노후가 있는데 하고 걱정할 때마다 저는 외면했습니다. 아들이 성공하면 다 돌려받을 수 있어.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영우는 미국 유학 과정을 마쳤습니다. 축하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졸업 사진 한 장을 보내왔지요. 학업을 마친 후에도 그들은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영우가 현지 회사에 취업했다는 소식이 왔지요. 아버지, 여기서 경력을 좀 쌓으려고요. 한국에 돌아가면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또다시 생활비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취업했다지만 아직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제 통장 잔고는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저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애들이 자리 잡으면 다 갚을 테니. 그리고 3년 후 영우가 한국에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설렜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오는구나. 미국에서 오는 대한항공 623편이 착륙했습니다. 공항 전광판이 깜빡이는 순간 제 심장도 함께 뛰었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오는 아들이 어떤 모습일지, 어떤 선물을 들고 올지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애써 셔츠 주름을 펴고 도착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긴 시간이 흐르고 영우와 소정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곧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캐리어만 있을 뿐 선물 상자나 쇼핑백 하나 없었습니다. 5년 만에 재회. 하지만 아버지의 기대는 곧 예상치 못한 실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였을까요? 아버지, 영우가 다가와 어색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예전의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소정이는 공손하게 고개만 숙였습니다. 선물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정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비행기 타기 전에 너무 바빠서 준비를 못했어요. 다음에 꼭 사드릴게요. 영우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차 가져오셨죠? 짐이 많아서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5년간 매달 몇백만 원씩 보냈는데 작은 초콜릿 하나도 사오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서 영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랬으면 전화라도 자주 하지 그랬니? 지난 생일에는 문자 한 통 없었잖아. 순간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우는 창밖만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일이 너무 바빴어서.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국을 데우는 아내에게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선물 하나도 없어. 이상하지 않아? 아내의 눈이 슬프게 가라앉았습니다. 돈이 없었나 보지.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녁 식사 시간, 소정이가 갑자기 미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뉴욕은 정말 비싸요. 월세만 300만 원 넘게 냈어요. 그래도 멋진 레스토랑도 가보고 브로드웨이 뮤지컬도 봤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매달 보낸 생활비가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멋진 레스토랑과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즐겼다는 말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아들이 취직했다며 월급은 얼마나 받았니? 영우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게 인턴십이라 많지는 않았어요. 인턴십. 미국에서 자리 잡았다고 했잖아.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에 저희가 한국에 오기로 해서. 아내가 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영우야, 한국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니? 일단 취업 준비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소정이도 면접을 좀 보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투자한 시간과 돈, 그 결과가 취업 준비라니요? 대학원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에서 경력을 쌓았다더니 도대체 뭘 한 것인지. 침실에서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애들 말이 이상해요. 미국에서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 내가 보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네. 다음 날 아침, 영우가 제 서재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저희 차 한 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왜? 소정이가 면접도 다녀야 하고 저도 취업 준비하려면
너희 돈으로는 못 사니? 영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좀 여유가 없어서요. 자리 잡을 때까지만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제 손에 들린 책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화가 치밀었지만 애써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너희한테 5년 동안 보낸 돈이 얼마인지 알아? 10억이 넘어. 그런데 지금 또 차를 사달라고? 영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그건 유학 과정과 생활비로. 그래, 그렇게 생각하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 차 말고 중고차로 알아볼게. 영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중고차요? 소정이가 좀. 그 순간 제 가슴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 차가 아니면 안 된다니. 이게 내 아들의 목소리란 말인가? 그날 저녁,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창문 너머로 영우와 소정이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왜 중고차냐고 했어? 조금만 참았어야지. 미안해. 근데 내 아버지도 그렇잖아. 내가 유학할 때 그렇게 지원해 주셨으면서.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내 아버지라고. 소정이의 부모는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혼자서 모든 비용을 감당했는데 담배를 땅에 비벼 끄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꺼버려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그날 밤의 충격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아들의 중고차를 알아보겠다고 약속한 뒤 저는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낸 돈이 정말 어디로 갔는지, 왜 아들이 인턴으로 일했다고 거짓말을 했는지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당에 있는 정원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초저녁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데 거실 창문 너머로 영우와 소정이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계좌 내역 정리했어? 영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이 장면, 이 집안의 균열이 터져 나오는 순간입니다. 듣는 분들도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주세요. 응. 이번 달에 부모님께 얼마나 보낼 수 있을지 봤어. 아직 정리 중이야. 우리도 정착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는 보내지 마. 당신 아버님이 차까지 사주시면 우리도 여유가 생기잖아. 그럼 내 부모님께 더 보낼 수 있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차를 사줘서 생기는 여유, 자금을 소정이 부모님께 보낸다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정이의 다음 말이 마치 벼락처럼 제 귀에 꽂혔습니다. 그동안 아버님이 보내주신 생활비에서 매달 100만 원씩 부모님께 보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소정아, 그건 좀. 영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뭐, 당신 유학할 때는 아버님 돈으로 다 했으면서 내 부모님 도와드리는 건 안 된다는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낸 생활비를 소정이의 부모에게 보냈다고요? 무의식적으로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우가 출근한 사이 저는 소정이에게 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소정아, 차는 알아보고 있단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구나. 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미국에서 생활은 어땠니? 돈 걱정은 없었어? 소정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니요. 아버님이 많이 보내주셔서 잘 지냈어요. 그럼 그 돈으로 다른 곳에 보낸 적은 없고? 소정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어제 저녁에 너희 대화를 우연히 들었단다. 내가 보낸 생활비에서 매달 100만 원씩 내 부모님께 보냈다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소정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아버님. 그건 3년이면 3,600만 원이구나. 내 노후 자금으로 내 아들의 미래를 위해 보낸 돈이 내 부모님께 간 거야? 소정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부모님도 도움이 필요하셨어요. 가족이니까. 그 순간 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가족? 결혼식 때도, 미국 유학학비를 지원할 때도 내 부모는 한 푼도 내지 않았어. 다 내가 부담했지. 그런데 내 돈으로 내 부모를 부양했다고? 소정이의 눈에서 당황이 사라지고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형편이 어려우셨어요. 아버님은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여유. 내가 얼마나 어렵게 모은 돈인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영우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네, 와이프에게 물어봐라. 내가 너희에게 보낸 돈으로 장인장모를 부양했다더구나. 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건 제가 설명할게요. 소정이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너도 알고 있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마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매년 너희 생일에 명절에 챙겨준 적 있니?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없었잖아. 그런데 내 장인장모는 그렇게 챙겼다고? 영우가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진정하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5년 동안 날 속였는데 이제 와서 다시는이라고? 내가 보낸 돈이 얼마인지 알아? 그런데도 차 사달라, 집 사달라 손 내밀어? 소정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우 씨가 유학 가는데 아버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제 부모님도 도움이 필요하셨어요. 가족이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내 아들 미래를 위한 투자와 내 부모 용돈을 같은 선상에 두는 거냐? 저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영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봐라, 이게 내 아버지 노후 자금이다. 내가 미국 간다고 9천만 원이 빠져나갔고 너의 결혼식에 5천만 원, 그리고 매달 생활비로 1억씩. 이제 남은 건 얼마 없다. 영우가 통장을 들여다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제야 그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많이. 이제 와서 몰랐다고? 넌 뭐 했어? 아버지 돈 축 내며 미국에서 놀았지.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의 지원은 없을 것입니다. 너희 둘 다 이 집에서 나가라! 당장! 그날 밤, 영우와 소정이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집 안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울음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토요일 오후,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영우와 소정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영우는 양손에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고 소정이는 꽃다발을 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비에 젖은 머리카락 밑으로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3개월 만의 재회였습니다. 아버지, 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문을 활짝 열고 어서 와라, 비 맞았니? 라고 물었을 텐데 이제는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문을 조금 더 열어주었습니다. 부부는 신발을 벗고 들어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선물 상자와 꽃다발을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좋아하시는 홍삼이에요. 그리고 이건 어머님께 드릴 꽃이에요. 소정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삼과 꽃이라 그동안 제 마음의 상처를 이런 것들로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제 노후 자금 몇십억이 홍삼 한 상자와 꽃다발로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영우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정이도 서둘러 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소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부모님께 돈을 보낸 것도, 아버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잘못이에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 마음 한편이 풀리는 듯했지만 이미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이제는 저희 힘으로 살아보려고요. 영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우와 소정이의 눈에 희망이 번뜩였습니다. 그때 영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희가 지금 둘 다 회사를 구했는데 당장 월세를 낼 돈이 없어서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장인 장모님은 못 도와주시겠대요.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처가에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도 버림받았군요. 네, 아버님, 저희 정말 열심히 살 거예요. 소정이가 덧붙였습니다. 제 부모님께도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을게요. 진심이에요. 영우야, 소정아,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은 없다. 아버지, 제발요. 딱 이번 한 번만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갚을게요. 영우가 애원했습니다. 이 마지막 부탁,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이야기의 끝은 우리가 상상한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가 제 마음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얼마나 많은 마지막을 약속했는지 기억하니? 너희는 이제 35이야. 스스로 살아갈 나이가 됐다. 하지만 아버님, 지금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서. 소정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참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그만! 너희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두 사람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그런데 너희는 뭘 했지? 날 속이고 내 돈으로 처가 봉양하고 이제 와서 또 손 내밀어?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면 뭐하니?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앞으로 너희와는 연락하지 않겠다.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더 이상 너희에게 낭비하고 싶지 않아. 영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보적에서 파버리고 싶을 정도야.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 소정이가 내 팔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아버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영우 씨는 잘못이 없어요. 다 제가. 둘 다 책임이 있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나가라. 부부는 마지막으로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제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에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영우 편이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저는 아내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당신까지 힘들게 해서. 하지만 이제는 우리 둘을 위해 살아야 할 때요. 그래도 영우가 소정이와 함께 반성하고 찾아왔잖아요. 반성. 진짜 반성했다면 돈 타령은 안 했을 거요. 그저 또 돈을 받기 위한 수작일 뿐이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영우만 위해 살았소. 이제는 우리 인생을 살 때요.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남은 시간만큼은 행복하게 살고 싶소.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엷은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저의 미래처럼. 어쩌면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한번 다녀올까요? 제주도나. 아내의 눈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래,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써야지. 사랑은 계속되지만 지원은 여기까지요. 그렇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노후를, 제 인생을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이제 당신도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